구슬꽃나무라고 하는 이름은 꽃이 피는 꽃차례의 모습이, 이 꽃차례의 모습이 스님들의 삭발한 머리를 연상하게 한다고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구슬꽃나무를 구슬꽃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중대가리 나무라는 이름으로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국명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대가리 나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중대가리 나무라는 이름이 기억을 하기는 좋기는 하지만은 국명으로 사용하기에는 요 중대가리라고 하는 말이 스님을 비하하는 느낌이 들면서 또 용어가 상당히 천박스럽다, 그렇게 여겨서 요 중대가리 나무라는 이름을 버리고 지금은 구슬꽃나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개명을 시켜준 것이 바로 구슬꽃나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꼭두선이과의 구슬꽃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슬꽃나무는 구슬처럼 아름다운 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슬처럼 아름다운 꽃인데 꽃을 보면은 마치 바늘꽂이처럼 생기기도 하고 꽃에다가 수도 없이 많은 면봉을 꽂아 놓은 것처럼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꽃을 피우는 것이 구슬꽃나무인데 요거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슬꽃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슬꽃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새로운 가지 끝에 이렇게 꽃이 많이 피게 되는데 이 꽃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돼서 요 끝에 달리는 요것이 바로 꽃대죠. 꽃대. 한자로는 화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꽃자루라고 하는데 꽃자루 아닙니다. 꽃자루 아니고 꽃대이고 여기에 많은 꽃이 달리게 되는데 이 꽃대 끝에는 지금 꽃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꽃대가 있고 꽃대 끝에 요 속에는 지금 꽃턱이라고 하는 한자로 화탁이라고 하는 꽃턱이 있고 그 꽃턱에 이런 많은 꽃들이 타닥타닥 피게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지금 꽃이 처음 한 개가 딱 피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요 꽃턱에 꽃자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꽃들이 필 때 요 아래쪽에 꽃의 아래쪽에 요 부분에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고 소화경 작은 꽃자루 위에 한 개의 꽃이 달린다. 이게 보통 일반 꽃들의 구조인데 요 꽃은 꽃대에서 꽃턱이 있고 꽃턱 위에 작은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꽃들이 타닥타닥 머리카락 달려있는 것처럼 달려있다. 이렇게 작은 머리카락이 달려있는 것처럼 달려있는 이러한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이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수백 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세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하튼 많은 숫자의 꽃이 머리꽃차례를 이루게 됩니다. 머리꽃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한자로는 두상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머리꽃차례인데 머리카락이 나는 것처럼 그냥 작은 꽃자루가 없이 꽃이 많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책이나 요 구슬꽃나무를 설명하는 설명을 보면은 요것을 여기 요 빨갛게 보이는 요 부분을
꽃자루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꽃자루라고 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꽃자루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한자로는 화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대라고 해야 되죠. 꽃대가 있고 요 속에는 작은 꽃자루가 없다. 근데 요 꽃 한 개를 보면 아까 요 한 개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돼서 요 아래쪽 부분이 꽃뿌리죠. 꽃뿌리. 그러니까 요 아래가 통꽃이라는 말입니다. 요 아래 통꽃이 있고 통꽃이 요게 꽃뿌리 통부가 여기까지가 있고 꽃뿌리 통부의 끝부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갈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 요것들이 요 5개를 우리들은 꽃뿌리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뿌리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꽃뿌리 조각에 꽃뿌리 조각 아래에 있는 꽃뿌리 통부 속에 요 수술이 5개가 또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지금 여기는 보이지를 않는데 그럼 여기 보이는 거는 뭡니까? 요 보이는 거는 바로 꽃밥이 5개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때는 꽃뿌리 통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꽃이 질 때 보면은 요 꽃뿌리 통부하고 수술대하고 꽃밥은 한꺼번에 툭 떨어져 버린다. 개나리 떨어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나팔꽃 떨어지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것은 이렇게 암술대만 남게 됩니다. 요 암술대를 보면 암술대는 길이가 수술대나 요 꽃뿌리 조각에 비해서 또 꽃뿌리 통부에 비해서 수술대 길이가 엄청 길다란 암술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 암술대 길이가 엄청 수술대보다가 엄청 길고 요 암술대 끝에 달리는 암술무늬는 동그란 공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공처럼 동그란 구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구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이렇게 보면은 요것이 마치 이렇게 길다란 면봉의 끝에 솜이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솜뭉치가 있고 솜뭉치 아래에 기다란 막대기가 요 꽃에 따닥따닥따닥 아주 엄청 많이 밀집해서 꽂아 놓은 것 같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면봉을 거꾸로 꽂아 놓은 듯한 이러한 머리꽃 아래에 달린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모양을 설명을 하기를 핀 쿠션이라고 하죠. 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늘을 생각하면 되고 바늘 같은 것을 여기다가 꼽아 놓는다. 그래서 핀 쿠션은 우리말로 하면은 바늘꽂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꽃에다가 바늘을 잔뜩 많이 밀집해서 꽂아 놓은 것 같다. 이것은 바로 핀 쿠션이라고 서양 사람들은 구슬꽃나무의 꽃을 핀 쿠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면봉을 수도 없이 많이 꽂아 놓은 것 같다. 그러한 특이하고 신기한 모습의 꽃을 피는 것이 바로 구슬꽃나무이고 구슬꽃나무는 꽃은 7월에서 8월달 그러니까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철이고 8월달은 장마가 지나고 1년 중에 가장 무덥고 뜨거운 햇살에 땀을 뻘뻘 흘리는 그 계절에 바로 이 구슬꽃나무는 이렇게 특이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핀 쿠션 바늘꽂이나 아니면 면봉을 거꾸로 꽂아 놓은 것 같은 이러한 꽃을 핀다 하는 것이 바로 구슬꽃나무의 꽃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꽃의 색깔은 흰색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멀리서 보면 이거 마치 흰색으로 보입니다. 흰색으로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흰색의 꽃이 피는 것으로 흰색인 꽃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꽃 하나는 흰색이 아니라 옅은 붉은색이 돌죠. 이러한 옅은 붉은색의 꽃이 피는데 이 꽃 하나는 모두 다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 하나는
쌍성꽃, 한자로는 양성화이기 때문에 요 양성화이기 때문에 양성화마다 요 양성화는 암술과 수술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요 꽃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하나마다 열매 하나 이렇게 맺게 되는데 이렇게 꽃 하나마다 열매를 맺다 보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히고 열매가 있게 됩니다. 요 모양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거 골프공이라고 합니다. 골프공 모양을 닮았다. 근데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공이라고 하고, 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바늘꽂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면봉을 꽂았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열매 모양도 너무나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 열매 하나를 자세히 찍어보면,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요것이 열매입니다. 여기 좀 밝은 색으로 보이는 요것이 열매인데, 열매 하나에 이러한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 요 꽃의 아래쪽에 요 아래쪽 부분에 꽃받침이 있는데, 요 아래쪽 부분에 꽃받침이 있는데, 그 꽃받침이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다. 그래서 꽃받침 조각이 열매 끝까지 남아 있는데, 요것이 열매가 익기 전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주 특이한 꽃받침 조각들이 이렇게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요거 하나가 열매 하나, 요거 하나가 열매 하나, 이렇게 열매 하나하나씩이 뭉쳐서 마치 공처럼 보인다 하는 이런 특이한 열매를 맺는 것이 구슬꽃 나무의 꽃과 열매였습니다. 구슬꽃나무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만 원산지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중부지방, 그리고 중국의 남부지방까지 구슬꽃나무는 원산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슬꽃나무는 우리나라와 중국뿐만 아니라 타이완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구슬꽃나무는 널리 자라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이 구슬꽃나무는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고 물이 많은 곳을 좋아해서 이 구슬꽃나무는 일반적으로 개울가에서 잘 자라죠. 개울가나 아니면은 도랑 주변, 연못의 가장자리나 또는 모래사장 같은 젖은 땅에서 잘 자라면서 토심이 깊고 비옥한 사질양토에서 잘 번성을 하면서 햇볕이 많이 비치는 양지 쪽에서 잘 자라지만은 건조한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슬꽃나무는 추위에는 아주 약하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만 살고 있고, 제주도를 벗어난 서울지방이나 우리나라의 반도 쪽으로, 육지 쪽으로 들어오면 추워서 거의 살지를 못하지만, 요즘은 요 품종들을 점차 적응을 시켜서 중부지방, 서울 주변의 중부지방에서도 추위에 좀 강해져서 이 구슬꽃나무는 겨울에도 월동이 가능해졌고, 그리고 중부지방에서도 꽃도 피고 열매가 익는 것을 볼 수도 있게 된 나무, 이것이 바로 이 구슬꽃나무인데, 이 구슬꽃나무는 여기 잎을 보면은 잎에 강택이 짜르르 흐르죠. 이렇게 햇볕을 받아서 반짝반짝 비치는 잎도 예쁘고, 새 잎이 돋을 때 보면 이런 붉은 빛을 띱니다. 붉은 빛을 띠게 되고, 요게 잎자루를 보면 잎자루에도 붉은 빛을 돕니다. 근데 이 잎자루는 너무나 짧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잎자루도 붉은 빛이고, 이러한 붉은 빛을 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꽃은
구슬꽃나무는 꽃도 아주 예쁘고 잎도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키도 아담하게 키우기가 좋은 적당한 크기로 자라기 때문에 1에서 3m 정도 자라는 그런 아주 아담하게 잘 크기 때문에 조경용으로 많이 요즘은 중부지방에서도 키우고 있는 나무가 바로 구슬꽃나무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